예, 안녕하세요. 선박 종합 설계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케이스 프라막스의 동력 성능 추정이랑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추진기 설계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미 케이스 프라막스 선형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추진기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저항 성능 시험, 저항 추진 성능 시험도 다 끝나서 데이터가 엑셀 파일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죠. 네, 그럼 이걸 그대로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에서 안 됩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의 설계 배수량이 바뀌었죠. DWT 더하기 LWT가 한 7만 3천쯤 되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홀수가 12. 제가 5m로 아마 계산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실험이 된 홀수는 11.2m입니다. 그러니까 홀수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저항 추진 시험을 통해서 나온 전달 동력이 그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전달 동력이나 아니면은 프로펠러 회전수 같은 게. 그 다음에 엔진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엔진 회전수가 안 맞아요. 엔진 회전수가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배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드려야겠죠. 이 저항 추진 결과를 실험 결과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전달 동력을 새로 추정을 하고 뭐 추진기의 성능을 다시 분석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럼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홀수가 변화했을 때 유효 동력. 그러니까 배를 우리가 설계한 배수량이 원래 케이스 프라막스보다 커졌으니까 거기에 대해 유효 동력이 홀수가 더 증가하면서 배가 물에 더 많이 잠겨서 침수 면적이 늘어나면서 유효 동력이 증가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항 추진을 맡은 사람이 있는 조면은 선형을 바꾸겠죠. 선형 개선으로 인한 어떤 유효 동력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엔진을 이미 선정을 해놨는데 기준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달 동력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뭐 회전수는 어떻게 뽑고 하는 거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추진기 설계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인 툴을 이용해서 하는 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연료 절감 장치를 써서 전달 동력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런 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유효 동력을 추정하는 과정 먼저 얘기를 할게요. 유효 동력은 그 케이스 프라막스에 대한 모형 시험 결과들을 먼저 보시면은 홀수가 11.2m로 되어 있어요. 아마 그 엑셀 보면은 크리소는 12m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잘못 쓴 거고 거기도 11.2m래요. 그 이제 그 근거로 보시면은 이게 그 엑셀 데이터인데 어, 요게 14.5노트거든요. 우리 설계 속도. 거기에서 나온 회전수랑 전달 동력이 다른 데에서 11.2m로 다른 데에서 11.2m 홀수로 한 전달 동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홀수 값이 오탄 거고 실제로는 같은 홀수에서 실험을 했다라고 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하여튼 11.2m입니다. 근데 뭐 다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한 결과이기 때문에 세 기관 중에 어디 걸 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크리소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침수 면적은 뭐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러면 유효 동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효 동력은 저항 곱하기 배 속도로 얻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이 수업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저항 성분을 조파랑 점성 저항으로 나눠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럼 점성 저항은 홀수에 따라서 배가 침수된 면적이 커지면은 점성 저항은 늘어날 거고요. 조파 저항은 일반적으로 배의 수선면 형상에 좌우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태여 필수가 변한다고 해도 배의 수선면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조파 저항은 같다.
하면은 우리가 점성 저항만 늘렸다 줄였다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항값을 그러면 구해야겠죠. 전달 동력을, 유효 동력을 대속도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유효 동력은 여기 엑셀 차트에서 보시면은 EHP가 유효 동력이잖아요. 거기에 5125 써져 있으니까 걔를 배설계 속도인 14.5 노트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687kN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조파 저항이고 누가 점성 저항인지 어떻게 아냐? CTS는 전체 저항이죠. 그 다음에 CR은 아니면 CW는 조파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저항에서 조파 저항을 아니까 전체 저항에서 조파 저항을 빼면은 나머지는 그냥 점성 성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조파 저항은 여기에 개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점성 저항은 어떻게 구했다? CT에서 CS라고 할 수 있겠지만 CR을 빼준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개수가 나오고 그러면은 전체 저항에서 그 개수만큼의 비율로 서로 곱해주면은 조파 저항은 얼마, 점성 저항은 얼마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파 저항과 점성 저항을 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조파 저항은 여러분들이 배 흘수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조파 저항이 커지지는 않아요. 물론 배가 수면 형상이 조금 달라지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점성 저항에 대해서는 배가 가라앉으면은 그만큼 침수 면적이 늘어나니까 점성 저항 커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DWT랑 LWT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다 합치면은 73,100톤이 나올 거고요. 그때 흘수는 12.5m가 돼요. 침수 면적은 그 옵터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파저항 크기는 같다고 했고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성저항 개수, 점성저항이랑 점성저항 개수는 다른데 점성저항 개수는 그냥 레이놀드 수에 대한 함수예요. 무차원화되어 있는 점성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레이놀드 수는 뭐의 함수냐면은 길이랑 속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길이랑 속도를 변경시키진 않았으니까 점성저항 개수는 같을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하지만 점성저항이 다르죠. 여기 밑에 S가 달라지면서 점성저항 의 크기가 달라질 거다라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S 비율만큼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식에서 보시면은 원래 케이스 프라막스의 점성 저항, 원래 점성 저항에다가 침수 면적 비율만큼만 키워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면서 경화 중량을 좀 줄였어. 그래서 흘수가 줄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S를 새로 구하셔서 그 S가 분자에 오게끔만 계속 수정을 해주시면은 전체 저항을 쉽게 다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원래 케이스 프라막스의 저항은 687kN이었는데 흘수 11.2m일 때 687kN이었는데 이제 흘수 12.5m에 대해서는 709kN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 정도 커졌나요? 그렇게 막 엄청 커지진 않았어요. 어차피 많이 변한 게 아니라서. 한 3% 커졌네요. 이렇게 가면서 3% 증가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효동력 추정을 다 했고요. 유효동력이 아니라 저항을 추정을 했죠. 그다음 여기에다가 다시 여러분들이 배 속도를 곱해주시면은 유효동력이 나오겠죠. 볼까요? 14.5노트인데 걔를 미터/세크로 바꿔줘야 되죠. 5288kN 나오네요. 킬로와트입니다. 원래 유효 동력이 얼마였냐면은 5125였고요. 네, 5125에서 적어놔야겠죠.
5125kW에서 필수를 증가하면서 5288이 됐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 경화 중량을 바꿨어요. 경화 중량을 바꾸면은 흘수가 바뀌죠. 그 흘수일 때의 침수 면적을 옵트어를 통해서 다시 계산을 하셔야 돼요. 하이드로스태틱에서. 얘를 다시 계산을 하시고 그때 이 식에 다시 넣으면은 여기 S 자에다가 넣으시면은 세로 저항이 나오고 그 저항에다가 배속도를 곱해 주시면은 유효 동력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엄청 큰 숫자가 변하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는 선형을 좀 개선을 하는 조다. 선형을 개선을 했다라고 하면은 대개는 CR이 줄겠죠. 뭐 점성장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알 방법은 없으니까 침수 면적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CR이 바뀔 수도 있는데 CR이 바뀌면은 지금 수업 내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우선은 논문 가지고 비교를 하라고 했어요. K 수프라막스 선형에 대해서 논문에 나온 식으로 CR을 우선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걔가 뭐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0.95 정도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진짜 K 수프라막스는 1.04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는 잘못 썼다. 1.9를 1.2로 역수를 지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한 9.68, 9.7% 정도가 더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9 잠깐 1.097이네요. 1.097을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개수를. 그럼 이 1.097이란 거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개선 선형을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CR 논문식으로 다시 찾을 수 있죠. 뭐 개선을 됐으니까 0.90까지 줄였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다가 얘는 계속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험이랑 그 해석한 추정식이랑의 서로의 뭐 관계 개수 뭐 그 정도로 비율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계속 구해주셔야 되는데 1.097이 그냥 제가 임의대로 얘기한 숫자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K 수프라막스에 대해서 논문식을 통해 CR을 먼저 구하셔야 되고 그 CR이랑 여기 실험 결과 CR이랑을 서로 비교를 해서 얼마의 개수를 곱해줄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EEDI는 설계 속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속도 영역을 다 구해놓고 거기서 유효 동력 MCR이 75%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속도 14.5노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속도 영역에 대해서 다 우선 여러분들이 데이터는 있어야 돼요. 저항 추진 데이터. 그러니까 그걸 우선 속도별로 다 각각의 이 개수를 1.097이라고 제가 임의대로 얘기한 이 숫자의 개수를 속도별로 구하셔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 선형의 CR을 속도별로 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개수들을 다 곱해줘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유효 동력, 잉여 저항이죠. 새로운 설계한 배의 잉여 저항 개수를 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차원화를 거꾸로 해주면은 잉여 저항 값이 나오고 거기에 점성 저항을 더해가지고 전 저항을 구하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이 길어지긴 했는데 이 절차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 설계한 배의 유효 동력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다른 추진 성능들 얘기도 이제 추가로 할 수가 있겠죠.